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더 이상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함이나 권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혼이 더 이상 잠들어 있기를 거부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8가지 징후를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 중 몇 가지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광대한 세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표면 아래, 잔잔한 호수의 수면 밑에 펼쳐진 깊고 어두운 심연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표면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로,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진짜 나인지 헷갈릴 만큼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씨앗처럼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요함이 두려웠고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또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당신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의 여행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반드시 고독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한 곳에서는 내 안에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공동체를 중시해 왔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혼자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당신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의 존재로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과거의 상처를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실패했던 경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 이런 기억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을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며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 때로는 자책감으로 당신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불꽃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 상처들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로서만 그 기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아픔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아픔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가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융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아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좋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도, 그토록 후회했던 선택도 모두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높은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아픔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실패했던 사업이나 깨진 관계가 사실은 당신을 잘못된 길에서 구해준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이해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려나면서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징후는 표면적인 관계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술자리를 하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만남 후에 이상한 공허함이 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오히려 외로움을 느낍니다.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삐뚤어졌거나 까다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연결을 갈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제 날씨 이야기나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 대화를 원합니다. 서로의 두려움과 꿈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마음 깊은 곳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윤근 진정한 만남은 가면과 가면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영혼은 그런 깊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사회생활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무적인 모임과 형식적인 관계에 시간을 쏟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불꽃이 깨어나면 이런 관계들이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냉정해졌다거나 이기적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진실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양보다 질을 중시하게 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거짓 웃음과 빈말로 채워진 관계보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한 사람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는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때로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더 진정성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조언, 친구들의 의견, 사회의 기준. 이 모든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들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직관이고 당신의 영혼의 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때로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꿈을 꾸라고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융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라는 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이 청사진을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 위에 우리 삶을 덧칠해왔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그 청사진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당신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불꽃이 깨어난 사람은 조금씩 용기를 내어 이 목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삶이 더 생생해지고 더 의미 있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다음 목표를 향해, 다음 성취를 향해.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멈춰 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무엇이 남는가? 이런 질문들은 때로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허무주의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건강한 신호입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 특히 중년 이후는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성공을 외적인 것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좋은 학벌, 높은 지위, 많은 재산, 이것들이 성공한 삶의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고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외적 성취가 내면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성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책이나 누군가의 조언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융은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신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신화는 당신만이 쓸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당신만의 신화를 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 자체가 바로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직관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장단점을 나열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또 다른 알매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알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압니다. 융은 우리 마음에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관은 바로 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알미입니다. 내면의 불꽃이 깨어나면서 당신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깊은 지혜에 닿을 수 있게 됩니다. 직관은 종종 꿈이나 우연한 사건, 갑작스러운 영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우연히 들은 노래, 가사나 책의 한 구절에서 자신이 필요했던 답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직관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는 논리와 이성을 중시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교육 과정에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강조해 왔습니다. 직관이나 느낌은 비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 존재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직관이 강해진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직관을 따르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 직관은 우리를 불확실한 곳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내면의 불꽃이 깨어난 사람은 조금씩 이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삶이 놀라운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일곱 번째 징후는 외부의 인정보다 내적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의 칭찬, 선생님의 인정, 상사의 평가, 친구들의 부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았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불꽃이 깨어나면 이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기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도 당신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성공은 공허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 안에 평화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기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려면 때로는 그 기대를 저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 자신에게 더 진실하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과 남의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 뭐라고 할지가 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조금씩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내적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가치와 맞아떨어질 때, 당신이 맺는 관계가 진실할 때,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일 때, 당신은 평화를 느낍니다. 이 평화는 외부 상황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융의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질투, 분노, 두려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런 부분들을 억누르고 감추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불꽃이 깨어나면 이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었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나? 이런 발견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다시 그림자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부정하는 한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림자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 당신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검열하고 통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종종 긍정적인 것만을 강조합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우리는 밝은 면만 보여주고 어두운 면은 깊이 감춥니다. 그리고 그 감춰진 어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좋은 면과 나쁜 면 모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더 통합된 사람이 됩니다. 더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가면 없이 당신 자신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그림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층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의 층을 통합하면 다음 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각각의 층을 통합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8가지 징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쉬워집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다 보면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내적 평화를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징후들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잠들어 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신이 변했는지, 왜 예전처럼 만족하지 못하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깨어난 의식은 다시 잠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 진실은 보지 않은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윤근 인생의 후반부를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오전은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는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돌아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오후에도 여전히 오전의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제 다른 것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의미를 원합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온전함을 원합니다. 한국 사회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긴 인생의 오후를 살게 됩니다. 이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불꽃이 깨어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귀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탄생입니다. 물리적 탄생이 아니라 심리적, 영적 탄생입니다. 이 재탄생의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아닌 정체성,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 더 이상 의미 없는 활동들. 이것은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떠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진정한 당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근 개성화의 과정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욕심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깊은 지혜와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당신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상상이 당신에게 평화를 준다면 그것이 당신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상상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때로는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당신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세요.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자랍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의 불꽃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당신 주변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어딘가에는 같은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안에는 당신을 인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윤기말한 자기, 당신의 본질, 당신의 중심, 그것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고요히 앉아서 숨을 쉬고 당신 내면 깊은 곳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항상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불꽃이 깨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제 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알아차리며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이 당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더 많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입니다. 내면의 불꽃을 키워가세요. 그것이 작은 촛불처럼 작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언젠가는 당신의 온 존재를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만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따뜻함, 떨림, 살아있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의 불꽃입니다.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 작아지고 흐릿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꽃을 신뢰하세요. 그것은 당신을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온전한 당신으로, 자유로운 당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찾아 헤매던 그 평화가 사실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불꽃이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밝은 곳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